안녕하십니까.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자궁탈출증, 골반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원래 자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골반 근육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자궁이 정상 위치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 골반저 근육이 있는데 이게 뭐가 걸려있냐면 앞으로는 방광, 뒤로는 자궁, 그 뒤로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자궁이 이렇게 커지는데 이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거나 직장을 누르면 요실금, 그 다음에 변비나 변실금 이게 생길 수 있고 아기 날 때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가 태어나고 다시 자궁 경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제자리로 가는 건데 우리가 풍선 불었을 때 바람을 빼도 그 원래 상태가 안 되는 것처럼 자궁도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제자리로 가지지 않고 이 상태쯤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궁 탈출이라고 하고, 자궁은 이 방광과 자궁을 다 연결하는 인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자궁이 빠지면 앞으로는 방광도 땡기게 되고 뒤로 직장도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저 질환은 전체 여성의 30%고 그 중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성은 12%인데 자궁, 방광, 요도, 직장 이런 장기들이 밑으로 빠지면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고 가장 흔한 질환이 자궁 탈출, 방광류, 직장류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유형을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광, 자궁, 그 다음에 직장인데 이 방광이 이렇게 빠진 거를 방광류, 그다음에 이런 직장이 이렇게 빠진 거를 직장류, 자궁이 이렇게 빠진 거를 자궁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개만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자궁 탈출과 방광류, 직장류가 동시에 컴바인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탈출증을 분류를 하면 이 자궁이 이쯤에서 이렇게 1도로 쳐져 있긴 하지만 아직 질 안에 있는 경우가 1도고 이게 그 하이맨딩, 그러니까 천연막 근방까지 질 입구까지 나오는 경우가 2도, 그 다음에 아예 밑이 빠진 경우가 3도인데 2도인 경우는 예를 들어 걷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쳐졌다가 누워있으면 쑥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환자들이 밑이 빠진 느낌이 든다 그러고 성관계할 때 뭔가 닿는 느낌이 든다 그러고 오줌이 마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3도는 아예 할머니들이 뭐가 만져진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만져질 경우는 앞 뒤에 있는 직장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변 볼 때도 자궁을 밀어 넣어야지 변이 나오고 소변 볼 때도 밀어 넣어야지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변 보거나 소변 볼 때 이렇게 손으로 밀어 넣고 소변을 보거나 변을 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할머니들은 되게 불편하신데 병원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 불편해요, 부끄러워요, 애기 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고생스럽거든요. 이런 어머니나 할머니를 두셨으면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POP라고 이제 이거를 영어로 골반 장기 탈출 이거를 이제 스테이징을 했는데 1도, 2도, 3도 말고 이제 0도부터 4도까지 분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처지지 않을 경우 0도, 그 하이맨에서 천연막에서 1cm 이상이 있을 경우는 1도, 그 다음에 하이맨에서 위로 그 1cm 이내에 있을 경우는 2도. 그러니까 위아래로, 위로 1cm 아래로 1cm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힘을 주면 내려왔다, 힘을 안 주면 쑥 들어갔다, 이 정도가 2도. 그 다음에 2cm, 1cm를 넘고 2cm를 안 될 경우 3도, 그 이상의 경우는 4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도나 4도에 따라서 치료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출산이 여성한테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자궁 적출을 하면서 골반 저 근육을 다치거나 분만한 다음에 다치거나,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심해서 그 골반저 근육이 문제가 생기거나 요실금 있으면서 소변을 잘못 봐서 소변을 또 힘을 주거나 이렇게 복압이 증가할 때,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자궁이랑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 같은 것이 콜라겐이 빠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그것도 원인이 되고, 노화도 원인이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직업들은 골반저가 이렇게 자꾸 힘을 주니까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다음에 골반의 장기를 지지하는 그 근육이나 인대가 힘이 없을 경우,
기침을 많이 해서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POP 리스크 팩터는 히스패닉이랑 화이트가 더 많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거나 애를 많이 낳거나, 그다음에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비만이 있거나,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디스오더 같은 질환이 있거나, 결체 조직의 이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는 다 위험인자인데 계속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변비가 만성적으로 있거나, 계속 만성적으로 무거운 걸 들거나, 그다음에 분만을 했는데 제왕절개를 하거나 자연분만을 하거나. 사람들이 제왕절개 하면 이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신하면 10개월 정도 아기를 뱃속에다 이제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자궁이 아기가 한 3, 4kg, 태반이 한 500g에서 1kg, 양수 이렇게 하고 한 쌍둥이까지 하면 5kg에서 10kg 정도 자궁이 커지잖아요. 이 커져 있는 자궁이 10개월 동안 방광을 누르고, 그다음에 직장을 누르고, 골반저 근육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도 그 탄력성이 회복이 안 될 경우는 골반 장기가 탈출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자궁을 적출하거나 그 전에 자궁 탈출로 수술한 적이 있어도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골반저 질환 증상,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어떤 증상을 얘기하고 오냐면 밑이 빠져서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고 해요, 할머니들. 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빠졌다가 누워 있으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변 볼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지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이 빠지는 것 같으면서 약간 아랫배가 우리하게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진을 해보고 진찰을 해보면 골반저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성교통이나 질출혈이 이제 밑이 빠져 있는데 자꾸 팬티에 쓸리면 출혈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가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자궁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할 때 남편이 이렇게 한 2, 3cm밖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빠져 있어서. 그래서 성기능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배뇨 장애나 소변 장애인데 소변이 급한데 화장실 가면 오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소변을 놨는데 잔뇨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봐요. 왜냐하면 잔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 보면 밑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방광님이 계속, 왜냐하면 소변을 봤는데 또 남아 있고 힘을 줬는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방광에 소변이 차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방광염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방법은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원인이 되겠고, 애도 안 낳는데 밑이 빠진 경우는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변비가 있어서 자꾸 힘을 줘야 되면 골반저 근육이 자꾸 밑으로 빠지니까 변비 치료를 해야 되고, 변비 치료를 위해서 수분이나 고섬유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 이제 골반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요. 치료법으로는 폐살이라고 하는 링이 있는데 그거를 끼워서 자궁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요. 변비가 있으면 변비 개선, 체중 관리, 습관적으로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럴 경우 생활 습관, 케겔 운동, 그 외에 안 될 경우 수술 치료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은 눕거나 선 채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질과 항문을 5초간 수축하고, 숨을 내쉬면서 질과 항문을 풀어주고, 이렇게 5초씩 3세트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하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보면 이거는 다 이제 보험이 되는 치료인데요. 약물요법이 있고, 폐사리가 있고, 바이오 피드백이 있고,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다 보험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일드한 케이스, 1도 정도면 골반 근육을 운동시키려고 케겔 운동하라고 하고, 바이오 피드백 운동을 시키고, 중간 정도 2도 정도 모더레이트 케이스는 펠빅 머슬 운동을 시키고, 수술을 이제 증상이 심하면 수술을 권하고, 폐사리를 삽입하고, 심한 경우는 일단은 수술이 가장 좋고, 수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는 메쉬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약물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갱년기가 오면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 전에는 잘 있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그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그럴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다시 인대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겔이나 크림이나 패치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패치는 없고 이 두 가지는 있고요. 그다음 알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폐사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폐사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사람마다 달라서 내진을 해보고 사이즈에 맞게 질 넓이를 봐서, 만약에 질이 넓은데 폐사리를 조그만 게 넣으면 쑥 빠져버리고요.
질이 좁은데 폐살이 큰 거 넣으면 아파서 계속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성비과에 오시면 니즈를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폐살이 사이즈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자궁이 쳐져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이게 딱 끼어서 자궁을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펠빅 골반저 근육을 바이오 피드백으로 운동하는 게 있는데, 이런 기계입니다. 이 앞에 테레비 화면이 있고요. 테레비 화면을 보면서 사람이 앉게 되면 이게 있는데, 이 반인데요. 이게 골반저에 딱 맞게 앉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자, 힘 주세요. 쭉쭉쭉쭉쭉쭉 힘 빼시고, 힘 주세요. 힘 빼시고, 힘 주시고, 힘 빼시고, 힘 주세요. 힘 빼세요. 힘 주세요. 힘 빼세요. 힘 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은 처음에는 힘을 좀 줬는데 약간 못 미쳤죠. 다음에는 이렇게 거의 올라갔죠.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명기가 되고, 요실금 변실금이 좋아지고, 골반자에 있는 근육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윗몸 일으키기 하면 복근 생기는 것처럼 이 운동을 하면 골반저 운동에 힘이 생기는 거죠. 골반저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케겔 운동이거든요. 케겔 운동을 그래프를 보면서 본인이 높이랑 듀어레이션, 길이랑 강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명기가 됩니다. 이분도 꽤 명기에 속하겠습니다. 이제 수술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세이크럴 콜포펙시라고, 이게 이제 세이크룸이라고 하는 뼈거든요. 골반뼈인데 이게 콜푸스가 그 자궁이란 말이에요. 세이크룸에 콜푸스를 묶는다 그랬고, 세이크럴 콜포펙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궁이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쳐져 있는 거를 개복이나 복강경을 통해서 자궁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골반뼈에다 딱 묶어버리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쳐지지 않겠죠.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느슨하게 하면 빠질 거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거랑 같이 당겨지니까 적당하게 묶게 됩니다. 이게 복강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개복을 통해서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전신 마취입니다. 근데 자궁이 없는 사람도 쳐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궁이 너무 많이 쳐진 사람, 염증이 심한 사람은 자궁을 적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궁을 적출한 사람이 또 밑이 빠지기도 해요. 그거를 스탬프 프롤랩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가장 핫한 수술인데요. 팝업이라 그랬고, 팝이 펠빅 오간 프롤랩스, 그러니까 골반 근육, 골반 장기가 탈출된 거를 업시키는 메쉬가 있는데요. 이걸 팝업 메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실금 할 때 쓰는 메쉬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게 방광이고 이게 자궁이면 이 사이를 박리해서 이 아래다가 대주고 이렇게 쭉 당기는 건데, 이렇게 질을 통해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복하지 않고 전신 마취 않고 수면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수술하고 1박 2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 되게 획기적이고 좋은 수술이고, 밑이 빠진 할머니들이 실은 70살, 80살 된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수술하려고 보면 전신 마취 하기가 어려워요.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뭐 뇌경색도 좀 있고 고지혈증 약에 아스피린 드시고 마취하는데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1박 2일이면 되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좋은데, 얼마 전에도 어떤 80세 된 할머니가 폐에 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태가 80살이 넘어서 83세 정도 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 수술 안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 불편한데, 할머니 3도였거든요. 아예 밑이 빠져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 부끄러워하고 자식은 멀리 있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수술을 너무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해주니까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이 수술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좋대요. 소변도 잘 보고 밑이 안 빠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그래갖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술입니다. 자궁 탈출증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특히 우리 고생하시는 70살, 80살 할머니들한테 많고요. 우리 엄마들이죠. 저한테는 엄마한테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초기에는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같은 증상이 있었을 때 산부인과에 오시면 쉽게 진단되고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부끄러워서 안 오시려고 하는데, 모시고 와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궁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밑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질환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